네, 부시장님.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보니까 무지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본 의원이 한 4가지 정도를 부시장님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부시장님을 출석을 제가 요구를 했고요. 첫 번째는 이제 저희가 도시 재생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시민문화회관을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잘 아시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예. 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시민문화회관이 오랫동안 방치가 돼 있었고 그것을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의미에서 90억의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확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가 소통 사업이라고 해서 60억짜리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거기 다시 30억은 거기에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 30억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사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비용이면 충분하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총 120억이 투자가 그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들어가고 이렇게 됐는데 이번 추경 예산안에 한 10억 정도 다시 또 추가 비용이 올라왔어요. 이제 본 의원이 생각하는 이제 너무나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게 90억이면 된다고 했다가 30억 부족해서 30억 또 거기다가 올려주고 또 10억 부족하면 또 10억 주고 그 다음에 또 얼마 부족하다면 얼마 줘야 되고 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이렇게 계속 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우리 부시장님을 좀 뵙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간략하게 한번 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일단 추가적으로 그것도 추경에 증액 예산이 편성되어서 의회에 제출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 좀 여러 측면에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시민문화회관의 어떤 군산시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 그리고 그런 어떤 비전 이런 것들을 보셨기 때문에 90억 이외의 그 소통협력 공간 조성 사업으로 더 추가적인 예산을 편성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10년 동안 방치돼 있다 보니까 저도 한번 그 공사 착공 전에 한번 가봤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게 김중업 건축가의 상당히 소중한 자산이고 또 프랑스 대사관이 그 김중업 건축가의 손을 빌어서 탄생을 한 것이어서 거기도 리모델링을 해서 상당히 그 유명세를 치르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저도 한번 착공 전에 가봤는데 정말 많이 방치가 돼 있어서 낡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와중에 여러 가지 이제 좀 미흡한 부분이 발생한 거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 큰 틀에서 보면 네네. 10년간 이제 방치가 됐던 부분들은 네네. 어떻게 보면 시에서 이제 대처를 좀 잘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때 시민문화회관이 바로 그때 이제 예술의 전당을 지으면서 용도가 애매모호해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할 거냐 활용 방안에 대한 용역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본 의원이 이제 주장했던 건 뭐냐면 막상 예술의 전당을 만들어 놓고 보니 예술의 전당은 대규모 공연에 맞는 프로젝트에 맞는 것만 공연을 할 수 있게끔 임대를 해줬단 말이에요. 쓸 수 있게.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의 소소한 공연들 예전에 시민문화회관은 시민들의 소소한 공연들을 참 많이 했던 곳이에요. 예를 들면 어린이집 재롱잔치도 할 정도로 그런 용도로 많이 썼었어요. 근데 이제 예술의 전당을 막상 800억을 넘는 돈을 투여해서 해놨지만 실질적으로 또 시민들이 소소한 공연을 할 수 있는 곳이 장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은 계속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거기를 원래 용도에 맞게끔 그냥 시민문화회관으로 가자. 그때는 조그마한 예산만 들이더라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받아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왔는데, 물론 집행부의 노력은 제가 충분히 저기를 해요. 어떤 부분이냐면 시비로서 뭐 90억을 들여 고친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의 어떤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서 그걸 빌어서 50%의 국가 비용을 받아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 설계 과정에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120억이 투여가 돼 있고 앞으로 또 10억의 예산을 주라고 130억이 들어가는데, 그 실제 내용을 보면 특정인한테 1층 커피숍, 3층 레스토랑을 주는 어이없는 사업 결과가 나왔거든요. 정말 그 공간들이 제대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 공간으로 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본 의원이나 지금 지적하고 싶은 요지 첫 번째가 뭐냐면, 처음에 설계를 낼 때 90억이면 됩니다라고 했으면 그 설계 안에 끝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변명, 이건 리모델링 비용이고 안에 제대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하려다 보니까 내부에 들어가는 뭐 실내에 들어가는 음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0억만 있으면 이걸 제대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다시 10억을 내놓으라고 하니 그럼 또 다음에는 또 얼마를 내놓으라고 할지, 이걸 이렇게 계획을 잡을 수가 있냐 이거죠. 도저히 납득이, 입장 바꿔서 역지사지에서 부시장님 지금 여기 앉아있고 제가 그 자리에 앉아있다고 치면 이해를 하실 수 있겠냐 이거예요. 도저히 저는 이 사업을 어떻게 보면 좀 왜곡해서 말씀드리면, 한 사람 때문에 거기에 입주하는 커피숍하고 레스토랑을 하는 한 사람 때문에 이 많은 비용이 과연 투여가 돼야 되는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고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 다른 의원님들 저기를 해야 되니까 네. 제가 여기까지 하고 네. 다른 의원님들 의견을 듣고 네. 그 다음에 시간 이사님. 예, 한경봉 의원님. 부시장님 이제 먼 지적사항이 가는 걸 지금 알고 계시죠? 네네.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파악을 하시고, 예. 아까 뭐 그 예산도 그럴 거예요. 담당과 입장에서는 이게 있을 겁니다. 담당과 변명은, 자 이쪽에 10억 남았으면 이 10억에 5억이 국비예요. 예. 반납해야 돼. 예. 그죠? 그럼 사업 역할 수행을 잘 못한 거잖아요. 이제 그런 페널티도 있을 거예요. 남겨서 이제 그 국비를 반납하게 되면, 그러니까 어디다 써야 돼. 그래야 완벽하게 소진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0억 남는 부분을 여기다 10억 붙이는 것은 그런 그 10억에 맞추기 위한 부분도 있어요. 거기에 내용 중에 예를 들자면 거기에 전기 충전기 같은 경우는 사실 환경정책과에서 이번에 환경부에서 50대를 받아요. 도에서 10대 받았고 환경부에서 50대 받아가지고 사업을 해요. 거기에서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거나 이제 여기에 사업을 맞추다 보니까 또 공공시설이니까 전기차 같은 거 필요하잖아요. 거기에 오는 분들도 있고 또 거기에 입주하는 사람이 요구를 했을 수도 있고, 전기차 오면 어떡합니까? 우리 충전기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구했을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거기에 복합적으로 묻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거나 의회에서 이제 지적됐던 부분들은 참고를 해주세요. 예를 들면 저는 이 부분도 뭐 10억 남아서 10억을 이쪽으로 옮긴다, 이것은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해요. 어떻게 군산시 입장에서 봤을 때, 군산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도 반납하는 것보다는 뭐 우리가 필요한 더 쓰는 게 좋지라는 게 별로 나쁘게는 생각 않지만, 전체 그림을 그릴 때 너무 잘못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전체 예를 들면 수리하는 비용이 130억이 들어갈 것 같으면 130억 예산에 예를 들면 65억 국비 65억을 붙여서 해야 되죠. 90억 잡아놓고 이거 가지고 충분합니다 해놓고 하다 보니까 30억 부족하네, 하다 보니까 10억 부족하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주먹고기시잖아요. 예를 들면 일반 개인도 그렇게는 안 해요.
하다 보면 추가 비용 발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 개인도 그렇게 안 하는데 군산시는 기관 아닙니까? 공공기관. 이번에 예를 들면 도시계획과에서 나온 3동의 도로 개설비를 빼다가 저기 사토지에서 리치프라자 호텔에다가 10억을 했어요. 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부분들은 거기에 아파트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도로를 그 사람들 어차피 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아파트 들어올 걸 모르고 도로 계획을 잡았지만 그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거기에 저기를 하니까 이 비용을 더 급한, 그러니까 예산을 낭비를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 흔히 그러잖아요. 순세계획, 이경금머리 있잖아요. 그런 비용들이 어마어마하게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 비용을 추경을 통해서 잘 조율을 한다는 것은 그거 하나의 그 예산과 잘하는 거예요. 예산과 잘하는지 어떻게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해년도의 예산을 그때 소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예산 그 활용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런 부분들이 약해.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면서 올해 집행을 못할 게 뻔히 보이는데도 불과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우리가 지금 9월이잖아요. 10월, 11월, 12월 3개월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이 예산이 추경에서 이번 2차 추경에서 사실은 필요한 부분에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조율을 했어야 돼요. 이번에 결산 추경 보세요. 잉여금 얼마 남는가? 그렇게 매년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잉여금 많이 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주시고, 아무튼 우리 의회에서 지금 시민 문화회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했던 부분들은 우리 부시장님께서 좀 더 업무를 좀 더 파악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다른 질의 없으면 두 번째 건으로 넘어갈까요? 네네. 우리 부시장님, 제가 좀 이렇게 우리 해양항만과 관련해서 네. 어촌 그 활력 사업과 관련해서 혹시 보고를 받으셨나요? 네네. 이제 그 보고 받으신 내용에 어떤 결론이라고 할지 아니면 부시장님의 그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게 이제 연초에 해수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게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다. 이게 이제 하드웨어와 그 유형 2 사업을 보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업이 이제 결합된 사업인데, 뭐 하드웨어야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이제 뭐 기반을 구축하면 되지만, 소프트웨어는 앵커 조직을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그 사회혁신 실험들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주민들의 참여, 역량 강화, 뭐 이런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사업들이 있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고 지난한 과정이어서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부시장님께서 이제 그 업무 보고 내용은 의회에서 했던 얘기들은 다 들으셨어요? 요점 정리해서? 네네. 예. 그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세요? 부시장님이 보실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이제 이거는 뭐 해수부의 여러 가지 그 공모의 절차, 그리고 예산 집행의 가이드라인을 이제 따라서 지자체에서는 이제 그거에 맞춰서 가는 것인데요. 뭐 사업이 좀 어려운 사업이다. 계속 저는 이제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부시장님께서는 제대로 이제 업무 보고를 보고 사항을 잘 제대로 못 들으신 것 같고, 어촌 뉴딜 사업이 전에는 전 정부에서는 어촌 뉴딜 사업 300 사업이었어요. 그건 쉬웠어. 네. 왜냐 아까 부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을 보강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주민들이 거기서 우리 이 시설이 필요합니다 하면 섬에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낙후된 부분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쉬웠어요. 근데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부시장님 말씀은 상당히 소프트웨어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고 한다면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면은 분명해요. 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이 사업으로 바꾼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는 어촌 뉴딜 300 사업을 했고,
이제 저기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촌 신활력 사업이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부분을 좀 강화를 해서 관광객도 유치하고 주민들이 어떤 삶의 질도 좀 높여보자. 좋은 취지예요. 근데 사실은 만들어낼 수 있는 성과물은 극히 미미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사업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본 의원이 이제 지적했던 것은 그 선정 절차상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가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 아까 좀 전의 이야기와 연관되는 거예요. 시민문화회관의 도시재생 사업에 특정 업체가 받게끔 하는데 노력했던 업체가 다시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의 주체가 됐어요. 근데 그 업체는 쉽게 얘기하면 인테리어 어떤 그 이벤트 이런 회사예요. 인테리어 회사예요. 쉽게 하면. 근데 그 회사가 앵커 조직으로서 거기에 맞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돼 있는데요. 근데 그 업체가 선정이 됨으로 인해서 그것도 업체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시장님 비교 견적이라도 넣을 수 있는 바지 업체 하나라도 좀 끌고 왔으면 그리고 심사라도 했으면 저는 좀 그래도 모양새가 나오는데 한 개 업체 들어왔습니다. 너 20억 가져가. 한 개 업체 들어왔습니다. 너 20억 가져가. 이건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심사를 하면서 외부 위원을 한 명이라도 넣었더라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공무원 3명이 심사를 했습니다. 과장, 해양항목과 계장 둘. 이게 무슨 심사입니까? 이게. 그리고 그냥 모양새라도 좀 냈으면 좋겠어요. 모양새. 그래도 좀 이런 업을 좀 수행했던 이런 용역을 수행했던 경험과 그 실적이 있는 업체를 그냥 컨소시엄 형식으로 그냥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해서 들어왔으면 본 의원이 이런 얘기 안 해요. 왜 이 사업을 잘해보고 싶자는 거지 이 사업을 사탈이 걸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좀 더 이 사업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모양새라도 갖췄으면 본 의원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어떻게 공교롭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스텝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본 의원으로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고 군산 시내에 있는 여론들이 그렇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좀 투명성, 그다음에 공정성, 그리고 정말 그 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좀 와서 그 사업에 100억이라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2개 사업이 100억이나 200억을 됐을 때 그만큼의 효율을 낼 수 있는 그런 좀 모양새를 좀 갖추고 그런 좀 기관들, 업체들이 좀 돼서 사업을 좀 수행함으로 해서 그 혜택을 누가 받습니까? 우리 어민들이 받는 거잖아요. 특정 누가 혜택을 한두 명이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많은 혜택을 우리 많은 어민들이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고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도 일정 부분은 공감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모양새라도 좀 내주라는 거예요. 모양새. 정말 이걸 펼쳐놓고 여기 시청 앞에다 프랜카드 딱 걸어놓고 시민들한테 평가하라고 해보세요. 어떤 평가를 내릴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좀 해주시라는 거예요. 원님 이해하십니까? 네. 근데 부시장님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지금 보시는 거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다. 과정에, 절차상에. 거기에 또 하나가 뭐였냐면 3배수를 뽑기로 했어요. 3개 업체를 뽑아서 하고 3개 업체가 안 돌았을 때는 우리 공고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추가 모집할 수 있다는데 추가 모집 자체를 안 했어요. 그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뭔 얘기냐면 아우 땡큐 오케이 이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9월 22일 날 공고를 내면서
10월 6일까지 납품을 하라고 한 거예요. 납품을. 9월 22일 날 공고되면서 9월 22일부터 10월 6일까지 이 납품을 하라고 한 거예요. 응모를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부시장님, 이게 20억, 한 개 사업당 20억짜리 용역이에요. 20억짜리. 20억짜리 용역을 수행하려면 최소한 한 달 이상의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계획서를 만들어서 올 거 아니에요. 부시장님, 예. 부시장님, 제가 뭐 신어촌 활력사업 저기 오늘 자료 내세요. 그럼 내실 수 있겠어요? 일주일 안에 내세요. 그럼 낼 수 있겠어요? 못 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군산시에서는 9월 22일 날 공고를 내면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2주 안에 납품하십시오. 그러니까 준비가 안 돼 있던 업체는 도저히 기간이 없잖아요.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못 들어오는 거. 어떻게 보면 거꾸로 바꿔서 얘기하면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거꾸로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보고들이 정확하게 우리 부시장님한테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부시장님 만약에 알았다면 왜 이 사업 있다고 그러냐, 뭐라고 어떻게 고통을 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상입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은 좀 전에 지적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 다시 검토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이제 이 부분 넘어가 세 번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뭐냐면 올해 이제 그 9월, 10월 달에 굉장히 연휴가 많습니다. 연휴가 많아가지고 예를 들자면 9월 달에 저희가 추석 있죠. 부시장님 추석 있잖아요. 네네. 23일 토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24일 일요일, 그 다음에 25, 26, 27 만약에 3일 연차를 내면 그 다음 며칠까지 넘어요. 10월 달에 며칠까지 내면 10월 1, 2, 3이 또 저게 휴일이에요. 거기에 또 4, 5, 6 연차를 내면 한 20일 정도의 공백이 서요. 그 연차 쓰는 건 직원들한테 뭐라고 못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20일 정도의 공백이 섰을 때 시민들이 어떤 민원이 있어요. 이걸 처리해야 되는데 담당 직원이 예를 들면 20일 동안 휴무를 쓰고 있어. 휴일이야 쉽게 하면. 법정이 휴일이니까 뭐라고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연가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본인 개인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업무 대행자 지정이 있고요. 그런 어떤 그 필수적으로 처리해야 될 민원을 뭐 그 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자, 이제 부시장님 잘 생각을 해보세요. 군산시의 조직 개편, 조직도를 딱 놓고 보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개에 3분, 4분, 5분 이 정도의 개의 개원들이 유지하고 있어요. 그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민원이 들어왔을 때도 시에 막상 전화를 해 보면 담당자가 연차 중입니다. 담당자가 뭐 병가 중입니다. 담당자가 뭡니까 해서 일 처리를 못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이런 건 이제 그 담당자 일 처리 연차 쓰고 왔는데 휴일이네, 국가 휴일하네. 이렇게 되면 어떤 민원이 있는 급한 민원인 같은 경우는 이거 참 난감하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네. 처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 닥치면 만약 당사자 입장으로 돌아간다고 치면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조직 개편을 할 때 예를 들자면 너무 적은 인원이 개를 이루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냥 6급의 어떤 그 직급 승진이 됐는데 직책을 못 줘. 이러다 보니까 군산시 정책은 뭐냐면 자꾸 과들리고 개를 들리자. 이런 식의 정책을 지금 피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어쨌든 직책을 주려고, 개장짜리 주려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이 안 난다는 거 첫 번째. 그래서 군산시에 대한 조직 개편안을
한번 부시장님께서 한번 그 연휴 많잖아요. 연휴 때 좀 밑그림을 한번 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개원들이 몇 명씩 있는지, 정말 이 개가 필요한지. 지금 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그 뭐 계장하고 직원 뭐 한둘 있는 그 과소계에 대해서는 통합하는 쪽으로 구상을 하고 새로운 그 정책 수요가 발생한 부분으로 그런 부분들을 재편을 하자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그 부분 좀 정리가 되고 있고 정리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저기를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 개편안을 좀 한번 진지하게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런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그 다음에 간부 공무원들에도 역량을 좀 강화시켰으면 좋겠어요. 개원이 쉽게 하면 휴가를 가든 병가를 가든 하면 개장이 그 업무 정도, 자기 개의 업무 정도를 파악해서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업무 파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일하다 개장 달고 과장 달면 일을 안 해요. 자기 과의 업무, 최소한 과장은 자기 과의 업무에 대해서는 그 개원이 결혼이 됐을 때 없을 때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자, 그 너무 범위가 높다고 치면 그 개장은 자기 개원들의 업무는 파악하고 있어서 선우는 가려줄 수 있는 이런 정도의 능력이 돼야 되는데 그런 능력들이 부족하다. 개장이 전화하면 담당자 오늘 지금 없어가지고 저기 출근하면 며칠 날 출근하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이건 너무 무책임하잖아요. 역지사지해서 시민들 입장에서 시청을 왔는데 그렇게 답변한다든지 뭐 유선상으로 됐건 직접 왔든 간에 그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간부 공무원들의 그런 역량 강화를 좀 해주실 수 있도록 부시장님께서 자기 개 업무라도 좀 똑바로 알아라. 예? 개원이 없더라도 내가 이 선은 가르마는 다 줄 수 있는 그런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무책임하고 직무유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질서 있게 좀 정리될 수 있도록 하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역량이라는 거는 꼭 간부 공무원뿐만 아니고 전 직원들이 역량 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군산시는 전라북도의 얼굴이고 전라북도의 미래인데 직원들의 역량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역량 강화에 대해서는 좀 많이 고민을 해서 여러 시책이나 예산 반영을 통해서 좀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전에 이제 본 의원이 부시장님 전에 이제 출석을 요구를 해서 그때도 드렸던 말씀이에요. 우리 군산시에서 각종 심의위원회부터 심의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본 의원이 그때 뭐라고 부시장님께 부탁을 드렸죠? 회기 중에 의원님이 속해 있는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열리지 않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열린 사례가 혹시 네, 열렸더라고요. 그 부시장님 저 치상이 잘 전달이 안 되는 건가요? 하부 조직까지는? 미처 그런 것 같습니다. 왜 더 이렇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중요한 안건 할 때는 꼭 회기 중에 의원을 빼고 합니다. 중요한 안건 할 때 쓸데없다고는 표현하면 안 되지만 저희가 경미한 사항이 있을 때는 의원들을 바쁜데 끝까지 오라고 그래요. 내용이 정말 미미한 사항일 때는 어떻게든 의원님 나오세요 해. 중요한 사항이에요. 이게 정말 군산시 정책의 중요한 사항. 이때는 의원을 뺍니다. 회기 중에 잡든 아니면 행사 일정이 이렇게 의의는 미리 다 나오잖아요. 기본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요. 그때만. 왜? 의원들이 와서 거기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점 제기하고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집행부원들께서. 근데 앞으로 이 문제를 부시장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 이렇게 잔머리 쓰고 이렇게 하는 공무원들의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게 근절이 되겠습니까? 이건 뭐 일단은 여러 이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회기 중에는 가급적 뭐 행사나 이런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게 옳다고, 의원님들이 속해 있는 위원회는 안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이 저 말단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의회나 언론 뭐 여러 그 시민단체나 다 소통의 파트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계속적인 좀 소통과 역량 강화 쪽을 제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밑에 있는 우리 하부조직에 있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결정하려면 최소한 과장, 국장, 쉽게 말하면 사무관, 서기관들이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고를 받고 아무리 적어도 6급 그렇지 않습니까? 계장들이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의도적인 게 많다는 얘기예요. 제 본 의원이 하는 얘기는 일부러 한 이틀만 일찍 열면 돼. 큰 차이도 아니에요. 한 이틀만 일찍 열면 돼. 아니면 3, 4일만 늦게 열면 돼. 근데도 불구하고 꼭 회기 중에 중요한 타이밍에 꼭 위원회를 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동안의 공무원들의 습성, 그 다음에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 그 다음에 어떻게든 피해가려는 그런 여러 가지들이 여기에 복합적으로 묻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부시장님께서 제가 벌점 제도를 드리려니까 페널티를 좀 주세요. 그런 과들, 그런 잔머리 쓰는 이런 과장들 정말 페널티를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분에 페널티를 좀 주셔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